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압 조정기와 특수 유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이 유도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승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승합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단권 변압기죠. 이 단권 변압기와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블록원선을 회전하여 이 2차 측 E2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도전압 조정기와 단권 변압기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권 변압기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블록원선과 직렬권선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권선을 우리는 직렬권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S 이렇게 쓰죠. S.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블록원선이다 라고 하죠. 블록원선 뭐 P 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E1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압은 E1, 똑같이 병렬이니까 E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압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블록원선에서 나오는 자속이 100% 여기에 쇄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렬권선에는 E2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고압 측에는 여기에는 E라고 했을 때 어떤 전압이 걸리겠어요? E1 플러스 E2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지금 단권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도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원선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시킬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자속이 자 이제 블록원선의 자속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자속 중에서 이러한 방향의 성분의 자속이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방향의 성분의 자속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각도를 제가 세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자속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전체 자속 파이 중에 코사인 세타만큼이 이 직렬권선과 쇄교하겠죠. 그럼 여기는 E2라고 하는 전압은 E2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E1 플러스 E2 여기에 코사인 세타만큼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세타 값은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방향이 반대로 된다면. 그래서 이 전압에 대한 조정 범위는 즉 이 E에 대한 조정 범위 E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E1에서 E2를 뺀 전압에서부터 어디까지? E1 플러스 E2까지 전압을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이 세타의 변화를 통해서 전압이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게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이때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직렬권선과 쇄교하는 이 자속은 전압을 유기할 것이고요. 자, 이 자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속이 사용되지 않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누설 자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설 자속. 그럼 이 누설 자속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전압 강화를 만들어요. 전압 강화를 만든다. 이 누설 자속에 의해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압 강화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 이 누설자속을 뭐 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블록원선에 수직으로 이러한 코일을 감아서, 이러한 코일을 설치해서 이 누설자속 어떻게 없앤다 이거예요. 이 코일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락권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단락권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락권선은 누설자속을 제거하여 전압강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 유도전압조정기는 단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권변압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단권변압기에는 전격 용량이라는 게 있고요. 전격 용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이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용량을 뜻하는 거죠. 자, 여기를 E2라고 하고 여기를 I2라고 하면 E2, I2다라고 하면 이 전격 용량은 E2, I2가 되겠죠. E2, I2. 그럼 부하 용량은? 부하는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하 용량은 E, I2가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2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2라고 하는 것은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하 용량. 얘는 어디에서? 단상에서. 그럼 삼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격 용량은 얘도 똑같이 E2, I2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삼상에서는 얘가 삼상이죠. 삼상에서는 얘가 지금 뭐 선간전압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선간전압, 선전류. 삼상에서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그래서 E2, I2에 루트 3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삼상에서는. 뭐가? 전격 용량이. 그럼 부하 용량은 루트 3, 2에 I2가 됩니다. 어디에서? 삼상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이때 이 유도전압 조정기의 단상과 삼상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자개를 보게 되면 단상은 교번 자개를 사용하고요. 삼상은 회전 자개를 사용합니다. 위상은 입출력 간에 단상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간의 위상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상에서는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이점인 거죠. 자, 세 번째, 단락권선. 단락권선을 왜 사용한다라고 했죠? 누설자속에 의한 전압 강화를 제거, 감소하기 위해서 단락권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하고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단상과 삼상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전압 조정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얘는 E1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되고 여기는 루트 3에 E1에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된다. 이거.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격 용량은 E2I2. 여기는 루트 3 E2I2. 여기는 E2I2 루트 3 E2I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과 그 다음에 단상과 삼상의 차이점 꼭 암기를 해주셔라. 왜? 문제에서는 다음 중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놓고서 단락권선이 필요하다. 또는 입출력 간의 위상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수 유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 유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특수 유도기는 총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6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구형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딥 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죠. 이 두 가지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와 그 다음에 딥 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는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기동
전류를 작게 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일반 농용 유도전동기를 조금 변화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를 위해서? 기동 전류를 작게 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 농용 유도전동기를 보겠습니다. 이 농형에서 슬롯이 있겠죠. 그 슬롯을 2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상부이고요. 얘를 하부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부.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도체가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저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자속이 앙펠의 오른나서 법칙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자속이 여기를 이렇게 회전하는 자속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자속은 이 도체와 또 뭐합니까? 쇄교하게 됩니다. 맞나요? 이 자속은 이 도체를 어떻게 한다? 쇄교한다. 그러면 쇄교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유도기 전력이 생기겠다. 아, 자속이 도체를 쇄교하면 유도기 전력이 생기는구나. 어떤 방향으로?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 자속은 이렇게 흐르니까,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자속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죠? 자속은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면 얘는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자속의 증가는 이쪽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방해하는 방향은 이쪽인 거고. 그럼 얘는 전류가 이러한 전류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럼 잘 보면 여기에는 전류가 원래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네요. 아, 그럼 여기는 전류가 잘 못 흐르고요. 여기 보면 전류는 위쪽 방향인데 여기는 전류도 여기도 위쪽 방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 아, 그럼 도체 안쪽에는 전류가 잘 안 흐르고 바깥쪽에만 흐르는 거라.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피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아,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전류를 잘 못 흐른다. 이거 안쪽에는 도체 안쪽에는 전류가 잘 못 흐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어떻다? 크다 이거예요. 도체 안쪽일수록. 아,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바깥쪽이고요. 그죠?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게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전자인데 얘는 바깥쪽이고요. 그렇죠? 얘는 회전자 안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는 여기가 하부가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 이거예요. 여기는 작고 이해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아, 얘는 하부에 리액턴스가 크구나. 그래서 자, 상부에는 여기는 전기 저항 R이 큰 값을 쓰고요. 여기에는 전기 저항이 작은 것을 써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을 다시 그려서 여기는 상부 그리고 여기는 하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는 리액턴스가 크고 저항은 작은 걸 써요. 여기는 저항을 크고 여기는 리액턴스가 그냥 작은 거예요. 원리에 의해서. 얘는 리액턴스가 작고 여기는 리액턴스가 커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은 작고 여기는 저항을 큰 걸 쓴다고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러느냐 뵙겠습니다. 기동시 한번 볼게요. 기동시.
기동시. 자, 기동시에는 슬립이 1이에요. 근데 리액턴스 C가 어떻게 써요? S에 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슬립의 함수라고요. S에 X. 그럼 기동시는 슬립이 크기 때문에 얘가 커요. 그렇죠? 그럼 얘가 크다고요. 더 커진다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상부로 흘러요. 상부로 전류가 흐른다고요. 이게 크기 때문에 기동시 하부의 리액턴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모든 전류는 기동전류는 요 상부로 흘러요. 기동전류가. 아, 근데 저항을 어떤 걸 썼다고요? 큰 걸 썼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도전동기를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나요? 2차 저항이 크면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하고 뭐도 증가해요? 속도는 감소하고 토크는 증가해요. 기동 토크가 증가한다고요. 그렇잖아요. R2가 증가하면 기동 토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시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R을 증가해요. 그러면서 뭐가 감소해요? 기동 전류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시는 슬립이 거의 어떻게 돼요? 0에 가깝죠. 그 얘기는 얘가 거의 0에 가까운다고요. 그러면 얘는 하부에는 운전시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운전시 전류가 흐르네. 근데 운전시 하부에 전류가 흐르면 자, 하부에는 저항이 어때라고 했어요? 작다라고 했어요.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운전시 2차 저항 작게 하잖아요. 회전자 저항. 작다고요. 그럼 저항이 작으니까 손실이 적네요. 효율이 좋더라. 운전시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적혀 있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시에 누설 리액턴스는 저항보다 크게 된다 이거예요. 누설 리액턴스. 그래서 회전자의 전류는 저항이 큰 상부 권선에 흐른다 이거예요. 기동시 전류는 어디 흐른다? 상부 권선에 흐른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 값이 크기 때문에 기동 전류는 제한하고 기동 토크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권선에 저항을 넣은 것과 같게 되어 기동 전류를 제한함과 동시에 기동 토크를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운전하게 되면 슬립이 어떻게 0에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하부 리액턴스는 어떻게 해요? 감소하게 되고요. 대부분 전류가 하부 권선으로 흐르게 돼요. 근데 하부의 권선의 저항은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작기 때문에 저저항 농형 회전자 전동기와 같은 작용으로 손실이 적고 효율이 좋아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특징 보면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다. 최대 토크는 일반 농형에 비해 작습니다. 역류는 나쁘고 운전 효율은 좋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다음 중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상부 권선의 저항을 작게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상부 권선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크게 한다. 또는 기동시 기동전류는 하부 권선으로 흐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죠. 기동시 기동전류는 회전자 상부 권선에 흐른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을. 근데 이중 농형의 가장 사용하는 목적은 뭐다? 기동전류를 제한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부 권선과 하부 권선이 있을 때 기동시는 상부 권선으로 흐르고 운전시는 하부 권선으로 흐른다. 상부 권선의 저항은 크고 하부 권선의 저항은 작다라는 것 기억을 꼭 해주셔라. 아시겠죠? 그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딥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당연히 하부의 리액턴스가 얘는 커요. 자, 일반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 슬롯의 깊이가 폭보다 매우 큰 농형
유도 전동기를 우리는 딥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 다른 말로 뭐 심구형 농형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동시에는 여기에 누설 리액턴스가 크잖아요, 그죠? 크기 때문에 모든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여기로 흘러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그럼 보니까 면적이 좁아졌잖아요. 그럼 저항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흐르고 전류가 여기에만 흐르게 된다면 당연히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저항은 증가한다. 그럼 저항이 증가하면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운전하게 되면 슬립이 0에 가까워지니까 여기 있는 누설 리액턴스가 어떻게 해요? 작아지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전류가 여기 전체에 이렇게 흐르게 돼요. 전체에. 그럼 결국에는 아래 값이 어떻게 해요? 감소하게 되죠. 즉 저저항 농형 유도 전동기로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구형도 즉 딥슬롯 유도 전동기도 뭐란 얘기예요?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동시. 도체 하부일수록 누설 자석이 많아 인덕턴스가 크다. 여기 인덕턴스가 크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부 도체 누설 리액턴스는 대단히 커지게 되므로 전류는 상부에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저항이 증가하니까, 즉 도체의 실효 저항이 증가하니까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기동 특성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운전시는 어떻게 되느냐? 운전시에는 슬립이 작아지니까 여기에 하부에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져서 전류가 이제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면적이 넓으니까 저항의 값은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파수가 작아져 누설 리액턴스는 작아지게 된다. 전류는 전체 균일하게 흐르고 실효 저항의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항이 감소하면 동선이 줄어들겠죠. 실효 저항이 가지니까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딥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원리는 이중 농형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보면 실효 저항 및 누설 리액턴스의 변화가 적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일 도체를 사용함으로 냉각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고, 기동 및 정지를 반복하는 조건의 운전에 유리하다. 즉 이중 농형보다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률은 나쁘고 최대 토크가 작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도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발전기는 우리가 유도기를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던 대로 유도 발전기의 특징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도 발전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직류기에서 여러분들 전류를 가하면 회전하는 건 전동기고, 회전하면 전압이 생산되는 것은 발전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유도 발전기도 유도기와 구조는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집어넣으면 회전을 할 것이고, 반대로 회전력을 주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 유도 발전기가 됩니다. 그럼 고정자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고정자가 있을 거고, 고정자. 그 다음에 여기에 회전자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는 것이죠.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n이고, 고정자가 만들어내는 삼상 회전자계의 동기 속도 ns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전자의 속도와 동기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동기 속도가 크다라고 하면 얘는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회전자의 속도와 동기 속도를 비교했을 때 회전자 속도가 크다라고 하면 얘는 유도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야 돼요? 자속이 있고요. 그렇죠? 자속이 있고, 이 자속을 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줘야 되겠죠. 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얘는 뭐 해야 돼? 회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자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속을 만드는 여자 전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유도 발전기는 얘가 어디에? 삼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전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삼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발전되죠.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 여자기가 있고 회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전이 되죠. 근데 이 유도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삼상 유도 발전기가 되겠죠. 삼상 전원을 여기에 고정자에 연결을 해주고 그때 회전을 시켜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동기속도 이상의 속도로 회전시켜 발전기로 한 것을 유도 발전기 또는 비동기 발전기다라고 합니다. 이때 회전 자속을 만들기 위해, 즉 회전 자계를 만들기 위해서, 즉 여자 전류는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즉 계통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도 발전기는 단독으로 발전할 수 없고 반드시 동기 발전기가 있는 계통에 접속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더라. 아시겠죠? 자, 이때 유도 발전기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이 장점. 가격이 싸고 기동과 취급이 간단하며 고장이 적다. 여러분 유도 전동기가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하다. 그렇죠? 동기화가 필요할 수 없으면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기 속도로 회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난조 등이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동기 발전기는 뭐예요? 난주의 발생이 있죠. 그죠? 근데 난주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선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도 여자가 상실되므로 선로에 단락이 발생하면 이 삼상전원에 대한 전원이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죠. 단락되면 전압이 0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단락 전류는 동기발전기에 비해서, 동기기에 비해서 그 크기가 작고 단락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로에 삼상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이 유도발전기에는 단락 전류가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가 뭐예요? 혼자 발전할 수 없다 이거죠. 동기기에 여자 전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고, 공극이 작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역률과 효율이 낮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유도발전기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유도 주파수 변환기에 대해 보겠습니다. 주파수 변환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 회전자 2차 주파수는 SF1이죠. SF1. 그러면 이 슬립을 조정해서 2차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슬립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NS-N입니다. 결국에는 이 회전자의 속도를 변화시켜서 슬립을 변화할 수 있고, 이 슬립을 변화시켜서 2차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즉 회전자의 속도로 주파수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전자의 속도가 0일 때,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일 때, 회전자의 속도가 마이너스 NS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슬립이 1이고요. 여기는 슬립이 0이고 슬립이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속도를 변화시켜서 F2와 F1을 보시게 되면 이 슬립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F2는 F1보다 작은 영역이 됩니다.
근데 얘는 슬립이 1보다 크죠? 그래서 F2는 F1보다 크게 되더라 이거예요. 즉 결국에는 유도 주파수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의 속도를 변화시켜서 슬립을 변화시키고 이 슬립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주파수에 가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유도 주파수 변환기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의 주파수 F1의 전원을 연결하여 동기속도 NS의 회전자계를 만들고 이 회전자를 외력에 의해서 임의의 속도 N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 2차 슬립링에 의해서 F2는 SF1이 발생해서 우리가 F2라고 하는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전자를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주파수는 1차 주파수보다 작은 주파수를 얻을 수 있고요. 반대 방향, 즉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1차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특징을 한 번 더 읽어보면 1차 전압이 일정하면 2차 전압 주파수와 함께 변화하는 결점이 있다. 전압도 같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단독으로 2차 주파수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외력으로 회전을 하여 회전수 N을 만들어서 2차 주파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 주파수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슬립을 바꾼다. 즉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바꿔서 슬립을 바꿔 우리가 주파수를 변환한다라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셀신 장치입니다. 셀신 장치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적 연결이 곤란한 2개 이상의 회전축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동기 운전, 각 위치에 전달 등을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회전기의 총칭이다. 이때 셀시는 본래는 상품명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 뭐가 있냐면 미원이라는 거. 그렇죠? 미원이 뭐죠? 그냥 MSG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품명인데 그냥 우리가 다 미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셀시는 원래 상품명이라서 최근에는 이제 싱크로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셀신 장치에는 전력 셀신 싱크로 또는 지시 싱크로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얘기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여기 회전하는 애가 있고요. 요도 회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를 축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회전축이 같이 있으니까 얘를 똑같이 이만큼 회전을 시키면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도 똑같이 축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다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전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네. 그럼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저수지에 수위를 지시하는 계측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어실에서는 수위가 얼마인지 계측기를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얘가 N극, S극, N극, S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얘를 이만큼 회전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N극, S극. 그러면 이 자석이 바뀌게 되면 이 안에 뭐가 바뀌겠어요? 자계가 바뀌죠. 그럼 여기에 있는 자계가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전위와 여기에 있는 전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달라지는데 얘네들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등전이란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같게 하기 위해서 등전위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러한 장치들을 다 뭐라고 한다? 그냥 셀신 장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기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움직인다.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기계적으로가 아닌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셀신 장치다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종류가 뭐 전력 셀신, 뭐 싱크로 뭐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 셀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동기화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죠? 동기화.
두 대의 권선 유도전동기가 동시에 기동하거나 또는 동일한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력 셀신이다. 어떤 두 개의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얘를 전기적으로 2차 회로를 어떻게 회전자를 연결을 합니다. 그럼 얘가 기동하면 같이 기동을 하게 되고 얘가 동기속도로 똑같이 돌면 동기속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게 전력 셀신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와 제가 요거 설명한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얘가 세타각만큼 회전하면 얘도 똑같이 세타각만큼 회전하게 하는 걸 우리는 싱크로다라고 해요. 동기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볼게요. 두 대의 권선 유도전동기 중 하나의 전동기의 인위적인 움직임이 세타만큼 일어나면 그죠? 다른 전동기의 회전자가 동일한 위치로 나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동작 특성을 구현된 위치를 지시하거나 또는 제어하는데 적용을 한다. 이런 게 셀신 장치다. 이때 용도로는 뭐 원격 신호, 원격 제어, 수위계, 발전기용, 수차 입구, 궤도, 뭐 자동 급탄 장치 등등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셀신 장치는 여러분 동기화 시키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니어 모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유도전동기, 특수 유도전동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리니어 유도전동기가 되겠죠. 보시면 여기는 일반적인 유도전동기입니다. 이 유도전동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리니어 모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고정자에서 회전하는 회전자계를 만들겠죠. 회전하는 회전자계를 만들면 이 회전자가 따라서 돌게 됩니다. 근데 이 리니어 모터는 여기에서 이러한 직선으로 운동하는 이동자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회전자가 그 이동자계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러한 전동기를 우리는 리니어 모터, 리니어 인덕턴스 모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읽어보면 일반적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절단 전기한 구조이며 고정자 권선에 의해 생기는 회전자계가 직선 이동자계로 되고 회전자는 직선 이동자계에 따라서 직선 운동을 수행하는 전동기이다. 그러니까 얘를 쪼개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러한 구조도 있고 양쪽에 고정자가 있는 그러한 구조도 있습니다. 장점 볼게요. 구조가 간단하여 신뢰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기어나 벨트 등 동력 변환 장치가 필요 없이 직접 직선 운동을 얻을 수 있다. 마찰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로 미는 것도 사실은 마찰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마찰을 거치지 않고 추진력을 얻으며 쉽게 고속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고속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저속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게 되면 회전형에 비해 역률 및 효율이 낮다. 그리고 저속을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